한대사는 순간 그 경제적으로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낚아챘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그 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왔냐, 비워둔 채로 왔냐고 몰아붙였답니다. 저쪽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빈 좌석을 다시 팔았는데 그거 따져 물을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한대사는 속으로 이제 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정추기경이 끼어들었답니다. Give me a half. 편도 비행기 값의 절반만 달라고 한 것이죠. 오늘은 김수환, 정진석 두 추기경님의 절약 정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진석 추기경 선교 후원회라는 단체가 최근 세계 청년대회, 영어 약칭으론 WYD 조직위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거액이지요.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이 후원회는 정진석 추기경의 유지를 따라 그의 선종 후인 2021년 설립됐습니다. 지도사제는 염수정 추기경, 이사장은 서울대교 홍보국장을 지낸 허영엽 신부가 맡고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대단한 절약가였습니다. 그때는 이면지를 쓰지 않으면 결제도 안 받으려 할 정도였고 여름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잘 안 틀었다고 하지요. 김수환 추기경도 경차 T코를 탈 정도의 검소한 생활로 잘 알려졌습니다. 선종 후 그의 통장엔 340만 원만 남아 있었다고 하지요. 김 추기경 선종 후엔 바보의 나눔 재단과 옹기장학회 등이 그의 유지를 잇고 있습니다. 두 분 추기경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자린고비처럼 아꼈지만 선종 후 그들의 유지를 따르는 기념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넉넉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정진석 추기경 선교 후원회의 기부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 전 한홍순 전 주교황청 대사가 들려준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의 절약에 얽힌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한 대사가 전해준 절약 에피소드는 거의 60년 전 두 분이 막 고위성직자로 임명된 무렵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홍순 대사님은 경제학자이면서 천주교 평신도 지도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로마로 유학을 떠나 1971년까지 머물며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주교 모태신앙이었던 그는 유학도 미국이 아닌 이탈리아 로마로 떠난 덕분에 천주교계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은 그의 삶에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한 한국 사제뿐 아니라 로마 현지의 가톨릭 인사들과도 유학을 계기로 교류하게 된 것이죠. 귀국 후에는 197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외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부에서도 강의했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약칭 평협의 회장을 지냈고 2010년 6월 주교황청 대사에 임명돼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작년엔 국제 요한 바오로 2세 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아글라이아라는 단체가 수여하는 상으로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도 받은 상입니다. 그는 사석에서는 집, 학교, 그리고 명동을 왔다 갔다 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학문과 신앙 외에는 한눈 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가 로마 유학을 한 기간은 1966년부터 1971년까지인데요. 이 시기는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마산 교구장이던 김수환 주교가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것이 1968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됐지요. 또 그 이듬해인 1970년에는 훗날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이 된 정진석 추기경이 청주교구장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한 대사는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지근거리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을 모실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거의 60년 전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한국 천주교의 한 풍경입니다.
1969년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천주교 최초의 추기경에 임명됩니다. 서임식 참석을 위해 로마에 오는 김 추기경을 유학생이던 한 대사가 모시게 됐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김 추기경을 만난 적은 있지만 추기경으로서 모시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당시 한국 천주교계에서는 추기경이란 직책이 도대체 어떤 위치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추기경이 처음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추기경에 따르는 의전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추기경이 되면 바티칸에서 승용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알아보니 과연 승용차가 배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 추기경은 며칠 동안 그 승용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 추기경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더 이상 그 승용차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기경 서임식 참석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의 성직자가 외국에서 아까운 외화를 필요 이상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교황청 승용차는 돌려보내고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해 서임식 일정을 마친 후 김 추기경이 귀국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한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임식 마지막 일정인 귀국길인데 뭔가 잘 모시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지요. 귀국편 항공권을 예매한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뉴스에서 봤겠지만 우리 한국에 첫 추기경이 탄생했다. 이제 서임식을 마치고 귀국하시게 됐는데 귀국 항공편으로 귀항공사를 선택했다고 하니 저쪽에서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한 대사는 이어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귀국하시는 날 공항까지 승용차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물었답니다. 저쪽의 대답은 바로 어디로 가면 되나 였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일단 물어봤던 것인데 기대가 제대로 적중한 것이죠. 그렇게 공항까지 가는 교통편은 멋지게 해결이 됐지요. 한 대사는 공항에 사전 답사를 가서 귀빈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사소하지만 체면에 걸린 문제가 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기사 팁이었죠. 항공사에서는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를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심각한 고민거리였답니다. 유학생인 한 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김 추기경 역시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운전기사 팁은 한 대사가 대사관에서 담배를 2보로 협찬받는 것으로 해결했답니다. 드디어 귀국날 추기경 숙소 앞엔 항공사에서 보낸 고급 세단이 대령을 했고요. 김 추기경과 비서였던 장익 신부, 훗날의 춘천교구장입니다. 그리고 한 대사가 타고 공항까지 편안히 갔답니다. 도착해서는 한 대사는 운전기사에게 팁으로 담배를 주고 김 추기경을 모시고 귀빈실로 향했고요. 그 사이 비서 장익 신부는 항공사 카운터로 체크인하러 갔고요. 마침 독일에 있던 한국인 예비순녀들이 로마에 순례를 왔다가 공항까지 배웅와서 귀빈실에서는 노래도 부르면서 환송을 했답니다. 그렇게 김 추기경의 로마 서임식 마지막 일정은 멋지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후일담도 있더군요. 훗날 광주 대교구장을 지낸 윤공희 대주교님은 당시 수원교구장이었는데 로마에 다녀가실 때 역시 한 대사가 항공사에 전화해서 공항까지 가는 승용차 편을 구해드렸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뜻밖의 과잉친절까지 받았던 모양입니다. 윤 대주교는 나중에 한 대사가 귀국한 후에 모임에서 만났을 때 따로 부르더니 그때 항공사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 묻더랍니다. 한 대사는 뭔가 실수가 있었나 싶었지만 윤 대주교의 표정이 기분 나쁜 얼굴은 아니었답니다. 알고 보니 윤 대주교는 여러 군데를 들러서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스위스에 갔더니 공항에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었더라는 것이죠. 한 대사는 당시 김 추기경이 로마에서 사용한 바티칸 승용차 대금 영수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 일시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등을 적은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 유학해 교회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던 때 청주교구장 주교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릴 사건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미국 모금 담당 신부, 미국 주재 연락 책임 신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신부를 두고 있었답니다. 가난했던 서울대교구는 미국의 신자들과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 직책을 맡고 있던 분은 이경재 신부였답니다. 한센인 시설인 의왕의 성라자로 마을에서 평생을 바친 분이죠. 바로 이때가 이 신부가 성라자로 마을 사목을 자원하고 성라자로 마을은 수원교구 소속이 되면서 모금 담당 자리가 비게 되었답니다.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에서 지명한 사제가 당시 막 석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마친 정진석 추기경이었던 것이죠. 정 추기경은 6.25 전쟁 당시에도 통역장교를 지낼 정도로 영어에도 능통했으니 미국 모금 담당으로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모금 여행 중에 주교 서품 발표가 난 것이죠. 비행기 항공권은 날짜가 정해진 왕복으로 끊었는데 중간에 서품식 참석 때문에 새로 티켓을 끊어서 로마로 돌아와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왕복 항공권 중 돌아오는 비행기 값은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의 성직자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서품식을 마친 정추기경은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 편도만 사용했으니 나머지는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함께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형님처럼 모셨던 정추기경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한 대사는 처음에는 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정추기경과 함께 항공사를 찾아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마디는 안 된다였답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를 늘어놓는 중에 경제적으로 라는 문장이 나오더랍니다. 한 대사는 순간 그 경제적으로 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낚아챘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그 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왔냐 비워둔 채로 왔냐고 몰아붙였답니다. 저쪽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빈 좌석을 다시 팔았는데 그거 따져 물을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한 대사는 속으로 이제 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정추기경이 끼어들었답니다. Give me a half. 편도 비행기 값의 절반만 달라고 한 것이죠. 항공사 직원은 그 말에 반색을 하더니 냉큼 현찰을 내줬답니다. 항공사 사무실을 나온 한 대사는 정추기경에게 아이 가만히 계셨으면 절반이 아니라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운 마음에 뭐라고 했다지요. 그렇지만 정추기경은 괜찮아. 그 사람한테도 숨통을 틔워줘야지. 반만 건져서도 됐어. 라고 했답니다. 생전에 정추기경님의 느릿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낸 편도의 절반 금액이 $50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복은 $200였던 모양이죠. $50는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 약 74,000원쯤 되네요. 물론 당시 돈의 가치로는 훨씬 높았겠죠. 그렇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한 푼도 외화를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려는 당시 성직자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추기경의 일화는 한국의 일제 식민지와 전쟁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겨우 일어서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도 가난을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한국 가톨릭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높아지게 됐지요. 종교인들의 슬기로운 자린고비 생활은 언제 들어도 울림이 느껴집니다.